자녀에게 부모가 절대 해서는 안 될 말 50가지, 말 한마디가 아이의 평생을 바꾼다. 사랑한다면서 왜 상처를 줄까? 부모는 자녀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 그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는 말을 하는 것도 부모인 경우가 많다. 다 너를 위해서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라는 선의 뒤에 숨어있는 날카로운 언어들이 아이의 가슴에 박혀 오랫동안 빠지지 않는다. 아동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언어는 아이의 뇌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반복적인 부정적 언어에 노출된 아이는 자아 개념이 낮아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만성적으로 높아지며 정서 조절 능력이 저하된다. 반면 공감적이고 지지적인 언어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자존감이 높고 회복 탄력성이 강하며 대인관계 능력도 뛰어나다. 말은 흘러가지 않는다. 특히 부모의 말은 아이의 내면 깊은 곳에 내면의 목소리로 자리 잡아 평생을 따라다닌다. 지금부터 부모가 흔히 사용하지만 아이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는 유형의 말들을 살펴보고 왜 그 말들이 문제인지 그리고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자. 1.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말, 존재 자체를 흔들다. 그러고도 네가 남자니? 내 주제에 뭘 한다고? 쓸모없는 녀석 같으니라고. 너 도대체 몇 살이니? 나이값 좀 해라. 너 하나만 없었어도 내 인생이 이렇지는 않았을 거야. 너 때문에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겠다. 자존감은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근본적인 믿음이다. 이 믿음은 태어나면서부터 주변 사람들, 특히 부모의 반응을 통해 형성된다. 아이는 부모의 눈을 통해 자신을 본다. 부모가 자신을 쓸모없다, 주제도 모른다, 없는 것이 나았다고 말하면 아이는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인다. 특히 너 하나만 없었어도 내 인생이 이렇지는 않았을 거야 라는 말은 부모가 화가 극에 달했을 때 순간적으로 내뱉는 말이지만 아이에게는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는 존재 부정으로 새겨진다.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들은 아이는 자신의 존재 자체에 죄책감을 느끼며 성장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친밀한 관계에서 내가 있으면 상대가 불행해진다는 무의식적 믿음을 갖기 쉽다. 그러고도 네가 남자니? 네가 여자면서 왜 그래? 같은 성별을 이유로 비하하는 말도 마찬가지다. 이런 말은 아이에게 성별에 대한 수치심과 함께 자신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나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심어준다. 대신 이렇게 하라. 지금 많이 힘들었구나. 엄마도 화가 났지만 그건 내 행동이 걱정돼서야. 너는 언제나 우리에게 소중한 아이야. 2. 자신감을 없애는 말, 실패를 두려워하게 만들다. 넌 정말 구제불능이야. 바보야? 그것도 모르냐? 넌 해도 안 돼. 넌 누굴 닮아서 그 모양이냐? 네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제대로 하는 게 있니? 거봐, 내가 안 된다고 했지? 내 말 안 듣더니 꼴 좋다. 자신감은 나는 할 수 있다 는 믿음이다. 이 믿음은 도전하고 실패하고 다시 시도하는 경험의 반복을 통해 자란다. 그런데 부모가 넌 해도 안 돼. 구제불능이야 라고 반복하면 아이는 도전 자체를 포기하게 된다. 실패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어차피 안 될 거니까 라는 학습된 무기력이 자리 잡기 때문이다. 거봐, 내가 안 된다고 했지는 특히 교묘한 말이다. 아이가 실패했을 때 위로는커녕 내가 맞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이 말은 아이로 하여금 다음에 무언가를 시도할 때 또 실패하면 부모님한테 뭐라고 들을까를 먼저 걱정하게 만든다. 결국 아이는 안전한 것, 확실한 것만 선택하고 새로운 도전은 회피하게 된다. 넌 누굴 닮아서 라는 말도 아이에게 이중의 상처를 준다. 자신이 부정당하는 것은 물론 닮았다고 지목된 부모에 대한 죄책감과 혼란도 함께 주기 때문이다. 대신 이렇게 하라. 이번에 잘 안 됐구나. 어떤 부분이 어려웠어? 같이 생각해보자. 다음엔 분명히 더 잘할 수 있어. 3. 자율성을 해치는 말,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빼앗다. 시키는 일이나 해. 내 말이 맞아. 네가 무엇을 안다고 그래? 그 옷은 너한테 전혀 안 어울려. 내가 골라주는 거 입어. 한 번만 더 반찬 투정하면 다신 밥 안 줄 거야. 넌 그냥 가만히 있어.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말 대답하지 마. 부모가 말하면 예 하고 듣는 거야. 자율성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감각이다. 심리학자 에드워드 대시와 리처드 라이언의 자기결정이론에 따르면 자율성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 중 하나다. 이 욕구가 지속적으로 좌절될 때 아이는 내적 동기를 잃고 무기력해지며 결국 누가 시켜야만 움직이는 사람이 된다.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라는 말은 아이 입장에서 보면 처음에는 편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런 환경이 반복되면 아이는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연습을 할 기회를 잃는다. 성인이 된 후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거나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상황에서 극심한 불안을 경험하는 사람들 중 많은 수가 어린 시절 이런 통제적 양육 방식 속에서 자랐다. 말 대답하지 마는 특히 문제다. 아이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반항으로 규정하면 아이는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게 된다. 건강한 소통 능력, 자기 표현 능력은 어릴 때부터 의견을 말하고 경청받고 때로는 설득되는 경험을 통해 길러진다. 대신 이렇게 하라. 네가 원하는 게 뭔지 말해봐. 다 들어줄 순 없지만 내 생각은 항상 중요해.
4. 무거운 부담을 주는 말, 아이를 짓누르는 기대의 무게. 실패하면 절대로 안 돼.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엄마는 너밖에 없는 거 알지? 다 널 위해서 그러는 거야. 내 마음 좀 알아줘라. 넌 우리 집의 기둥이야. 네가 잘 되어야 집안이 산다. 내 성적이 이래서 나중에 나 효도나 시켜주겠니? 엄마가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돈 버는지 알아? 아이는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싶어 한다. 그것은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마음이다. 그런데 그 기대가 너무 크고 무겁게 전달될 때 아이는 그 무게에 짓눌린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는 아이에게 극도의 수행 불안을 유발한다. 실패에 대한 공포가 커질수록 오히려 실제 수행 능력은 저하된다는 것은 심리학에서 잘 알려진 사실이다. 엄마는 너밖에 없어 라는 말은 사랑의 표현처럼 들리지만 아이에게는 내가 부모님의 유일한 정서적 지지대가 되어야 한다는 과도한 책임감을 심어준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부모를 실망시킬까봐 자신이 힘들고 슬퍼도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고 언제나 괜찮은 척을 하게 된다. 엄마가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돈 버는지 알아? 는 경제적 희생을 아이에게 죄책감으로 전달하는 말이다. 아이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모에게 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것조차 죄스럽게 느끼게 된다. 대신 이렇게 하라. 엄마 아빠는 네가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결과가 어떻든 우리는 항상 내 편이야. 5. 불안하게 만드는 말, 애착을 흔들고 세상을 무섭게 만들다. 너 여기 놔두고 가버릴 거야. 말 안 들을 거면 당장 집에서 나가. 너 같은 애는 내 자식도 아니야. 아이고 못 살아. 너 죽고 나 죽자. 한 번만 더 그러면 다신 엄마 얼굴 볼 생각 마. 경찰 아저씨가 잡아간다. 자꾸 울면 버리고 갈 거야.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는 안전한 애착이다. 영국의 정신분석학자 존 볼비가 정립한 애착이론에 따르면 아이는 부모가 언제나 자신을 보호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세상을 안전한 곳으로 인식하고 자신 있게 탐색한다. 버리고 갈 거야. 내 자식도 아니야. 같은 말은 이 근본적인 안전의 토대를 뒤흔든다. 순간적인 훈육 목적으로 내뱉은 말이지만 어린아이일수록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극심한 분리 불안을 경험한다. 경찰 아저씨가 잡아간다는 말은 아이로 하여금 외부 세계를 위협적인 곳으로 인식하게 만들어 사회성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너 죽고 나 죽자는 부모의 극한 감정 표현이지만 아이에게는 공황에 가까운 공포를 준다. 이런 말이 반복되면 아이는 항상 불안한 상태에서 부모의 눈치를 살피며 자신의 행동을 지나치게 검열하게 된다. 이는 훗날 불안 장애, 과도한 눈치 보기, 회피형 애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신 이렇게 하라. 엄마가 지금 많이 화가 났어. 잠깐 서로 진정하고 나서 이야기하자.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는 너 곁에 있을 거야. 6. 창조성을 없애는 말, 호기심의 불꽃을 꺼버리다. 그런 건 크면 다 알게 돼. 지금은 몰라도 돼. 지금 바쁘니까 물어보지 마. 저리 가서 놀아.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공부나 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라. 넌 왜 맨날 이상한 질문만 하니? 선생님이 알려주는 것만 외워. 그게 돈이 돼, 밥이 돼. 쓸데없는데 시간 낭비하지 마.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세상에 대한 강렬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 왜? 어떻게? 만약에? 라는 질문은 아이가 세계를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키우는 핵심 도구다. 그런데 부모가 이 질문들을 쓸데없다, 말도 안 된다, 고 반복적으로 차단하면 아이는 질문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게 된다. 선생님이 알려주는 것만 외워는 교육의 목적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에서 비롯된 말이다. 21세기의 교육은 이미 암기 중심에서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인공지능이 대부분의 암기와 정보 처리를 대신하는 시대에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창의적으로 해결책을 찾는 힘이다. 그게 돈이 돼, 밥이 돼 라는 말은 아이가 관심 갖는 모든 것을 경제적 가치로만 평가하도록 가르친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외부의 보상이 없는 활동에는 흥미를 잃고 진정한 내적 동기나 열정을 찾지 못한 채 살아가기 쉽다. 대신 이렇게 하라. 정말 재미있는 질문이네. 엄마도 잘 모르겠는데 같이 찾아볼까? 네가 왜 그게 궁금했는지 말해줘. 7. 의욕을 상실하게 하는 말, 시작하기 전에 포기하게 만들다. 네가 웬일이니? 공부를 다 하게.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랬어. 조그만 것이 겉멋만 들어가지고 또 하다가 중간에 그만둘 거지? 뻔하다. 내 성적에 무슨 대학이야? 기술이나 배워. 꿈 깨라. 그게 아무나 하는 건 줄 아니? 의욕은 섬세한 불꽃과 같다. 작은 바람에도 쉽게 꺼진다. 아이가 무언가를 해보려는 마음을 먹었을 때 부모의 첫 반응이 그 의욕을 키우기도 하고 꺼버리기도 한다. 네가 웬일이니? 라는 말은 칭찬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평소에 넌 안 그런다 는 부정적 기대를 전제로 하는 말이다. 이 말을 들은 아이는 자신의 노력이 이례적인 것, 지속될 수 없는 것으로 프레이밍되어 오히려 동기를 잃는다. 또 하다가 중간에 그만둘 거지 는 아이의 과거 실패를 현재와 미래의 행동에 고정된 패턴으로 규정하는 말이다. 이런 말을 들은 아이는 어차피 그만둘 거면 시작은 뭐하러 해? 라는 생각으로 도전 자체를 기피하게 된다. 성장은 수많은 시도와 중단, 재시도의 반복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 자체를 부끄러운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꿈 깨라 는 말처럼 잔인한 말도 드물다. 아이의 꿈은 비현실적일 수 있다. 그러나 꿈을 갖는 것, 원대한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것 자체가 아이를 성장시킨다. 꿈의 내용보다 꿈을 향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얻는 능력과 태도가 더 중요하다.
대신 이렇게 하라. 정말? 한번 해보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될지 같이 생각해보자. 엄마는 네가 도전하는 것만으로도 자랑스러워. 8. 열등감을 들게 하는 말, 비교는 경쟁심이 아닌 상처를 만든다. 옆집 영희는 벌써 다음 학년 것까지 다 끝냈다더라. 누구는 부모가 아무것도 안 해줘도 잘만 하더라. 넌 왜 자꾸 다른 애들보다 못하니? 형의 반만이라도 좀 닮아봐라. 내 친구 아들은 이번에 장학금 탔다는데 넌 뭐하니? 비교는 가장 흔하고 가장 해로운 양육 언어 중 하나다. 부모는 자극을 주려고 동기부여를 하려고 비교한다고 하지만 실제 아이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은 전혀 다르다. 비교는 동기부여가 아닌 열등감과 수치심을 만든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의 연구에 따르면 수치심과 죄책감은 다르다. 죄책감은 내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 이고 수치심은 나라는 존재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다. 비교를 통한 열등감 유발은 죄책감이 아닌 수치심을 만들고 수치심은 사람을 더 나아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작아지게 만든다. 특히 동생 반만이라도 닮아봐라 같은 형제자매와의 비교는 형제 간 경쟁심과 적대감을 유발하고 평생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신 이렇게 하라. 작년에 너보다 지금의 네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알아? 내 속도로 충분해. 9. 감정을 무시하고 차단하는 말, 느낄 권리를 빼앗다. 뚝 그쳐. 그게 뭐가 슬프다고 울고불고 난리야? 별것도 아닌 일에 유난 떨지 마. 너만 힘든 거 아니야. 착한 아이는 화내는 거 아니야. 무조건 참아. 감정은 억누른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표현되지 못한 감정은 내면 깊은 곳에 쌓이고 훗날 더 폭발적인 방식으로 터져나오거나 우울과 불안이라는 형태로 고착된다. 화내는 거 아니야. 울지 마. 는 아이에게 자신의 감정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고 조절하는 능력인 정서지능은 IQ보다 삶의 만족도와 더 깊이 연관된다는 연구가 많다. 이 능력은 감정을 억압함으로써가 아니라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고 적절하게 다루는 경험을 통해 길러진다. 부모가 아이의 감정을 먼저 인정해줄 때 아이는 나의 감정은 유효하다는 것을 배우고 나아가 타인의 감정도 공감할 수 있게 된다. 대신 이렇게 하라. 많이 속상했구나. 어떤 마음인지 말해줄 수 있어? 엄마가 다 들을게. 마치며 훈육의 목적은 굴복이 아닌 성장. 부모는 완벽하지 않다. 위에 열거한 말들 중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부모는 드물 것이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을 인식하고 조금씩 바꿔가는 노력이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 입 밖으로 나오려는 말을 딱 3초만 멈춰보자.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자. 이 말은 아이를 돕는 말인가? 아니면 내 감정을 푸는 말인가? 훈육의 목적은 아이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사람으로 자라도록 돕는 것이다. 아이는 부모의 말을 먹고 자란다. 오늘 우리가 건네는 한마디가 아이의 내면에 어떤 목소리로 평생을 살아갈지를 결정한다.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공감하는 방향으로 그 작은 변화가 아이의 평생을 바꿀 수 있다.